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어니스트님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식 관련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잠깐 보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시점에 아침에 포탈에 보니까는 메인에 떴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제목부터가 좀 약간 눈물겹습니다. 물렸다 하지만 버틴다, 눈물나는 동학개미 투자법, 이렇게 해서 쭉 뭐 기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여기 앞에 써 있어요.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키우고 조금만 올라도 처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더라, 동학개미들이. 그래서 이제 투자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듯한 기사입니다. 여기 중간에 내려보면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고 이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 파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 기사에서만 처음 본 게 아니라 좀 많이 들어봤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손실이 나는 주식은 빨리 손절을 하고 이익이 나는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장투 같은 걸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한편에서는 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슨 장투야, 단타 쳐서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거 맨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무슨 장투 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방법론적인 논쟁 같은 것들로 번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한 이런 논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주식으로 롱런 하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저희가 팁을 직접적으로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기사에서 나왔었던 얘기를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더 크게 내고 조그만 수익을 더 적게 낸다는 거죠. 즉 여기서 생각할 거는 빈도와 그 다음에 수치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일수록 수익 내는 횟수도 적고 양도 적고, 근데 마이너스를 거쳐가는 거는 그 빈도도 많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더 많이 내고,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수시타산이 안 맞는 투자를 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되게 불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은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아니면 손절을 빨리 해서 단타를 쳐야지, 뭐 요렇게 넘어가는 경향도 많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 하면서 많은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손절도 빨리 해야 되고 장기 투자도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거기서 또 막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네, 상충됨이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흑백 논리 사고에서 일단 벗어나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실이 나는 빈도도 줄이고 그리고 플러스 수익을 늘려 나가는 게 꼭 장기 투자만 있고, 아니면은 손절을 빨리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단기 단타 매매만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얘기들의 가장 합리적인 이상적인 해결책은 계좌관리의 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좌관리의 균형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 즉 흑백 논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좀 균형 잡히게 생각하고 행동하자. 계좌를 꾸림에 있어서 단기 단타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단타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존버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도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난 종목도 통손절, 칼손절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려내서 수익을 낼 빈도를 높여나갈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계좌 안에서 하나하나의 플러스 행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행동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계좌 안에서 종목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능력이거든요. 투자자한테 진짜로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단타를 많이 하느냐, 손절을 빨리 하느냐, 손절을 좀 늦게 하느냐, 뭐 장기 투자를 하느냐, 수익 날 때 빨리 파느냐, 수익 날 때 오래 들고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렇게 뭔가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걸로 투자 방법론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걸 하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단타를 치더라도 어떻게 단타를 치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게 분명히 이 안에 디테일한 그런 방법적인 차이들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계좌 관리를 해내느냐, 이쪽으로 이제 좀 방향 선회를 하시라는 뜻이고, 오늘 그 방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관점, 고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수익 나는 상황을 만든다. 이거는 그냥 사서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대 수익성을 갖춰갈 수 있게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더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고, 그리고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한 투자 그릇이 확보되고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희 클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고 있죠. 이 말이 존버하란 말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절대 단순히 존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거를 훈련하고 지속 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균형을 잘 맞추면서 계좌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본인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계좌 관리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가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저희가 오늘 이제 케이스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케이스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다고 이제 언니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요, 실전 매매를 언니님의 스타일로 같이 하면서 투자를 이끌어주고 또 가르쳐 드리고 뭐 그런 실전 투자 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종목 선정부터 해서 어니스트님 스타일의 그런 계좌 관리, 컨트롤, 뭐 불타기, 물타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회원분들 각자 개인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팁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 교정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요 종목이 그 클럽 안에서 교정을 한번 하고 좀 팁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관점이 다른지, 아까 기사에서 봤었던 그런 흑백 논리 말고 균형을 잡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기서 결국에는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균형 잡힌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서 실전 투자자 홍길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나한테 유리한 선택인지 불리한 선택인지를 일단은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감각이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상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알고 세련되게 알려면 그만큼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요. 나 혼자 쌓아가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치, 간접 경험치도 흡수하면서 가는 게 실제로 홍길동 성장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요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갭 뜨기 전에 약 4,300원 정도의 평단에서 60% 정도 상황에서 이런 갭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있다가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잡힌 계좌, 그리고 기대 수익성이 존재하는 슬롯들로 계좌를 꾸려 나간다. 수익 극대화를 항상 시도하고 도전한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출해내는 게 균형 잡힌 계좌의 연속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외통수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어떤 비중 변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파는 게 가장 좋을 걸까? 60%인 상황에서 내 계좌가 있었을 때요, 만약에 계좌가 너무 안 좋다, 종목들이 각각 있는데 계좌들이 각각의 하나 종목 슬롯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5번 종목, 5번 슬롯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 2, 3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시장도 안 좋고 다 물리기만 해가지고 너무 별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외통수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전략 매도밖에 없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만큼 계좌가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 계좌 상황이 다른 것들도 이미 종목들의 균형을 잘 맞춰놔서 기대 수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양호해요.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홍길동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공격의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봉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쭉 내렸다가 올랐어요. 올라서 그냥 기술적으로는 단기고점에 걸리고서 다시 빠져내리는 것도 같지만 여기서 그 다음 파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 가능은 하다. 선택의 영역이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오늘 설명할 거는 여기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문 받았었던 게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여기서 일단 팔고는 싶으니까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줄입니다. 즉 40% 정도 팔았다는 거죠. 20 정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눌림목 아니야? 아니면은 이제 나 수익 챙겼으니까 비중 줄어들었으니까 매수해야지 하면서 막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비중을 만들고서 그 다음 행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내 평단 다시 올라가서 한 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본절 건드렸네 하면서 여기서 커트, 익절 이렇게 되게 되는 요 상황이 오늘 서두에서 말한 기사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좋든 싫든 어때요? 기대 수익성을 키워갔다라기보다는 수익 나왔을 때 팔기 바빴다로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해보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팁을 드리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한 수 앞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생각해서 내가 계좌 상황에서 이거는 전략 매도 마침표 찍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애매하게 20을 남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지켜보다가 다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어가면서 그 다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드리블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LC당초 여기서 팔기 바쁜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적당히 팔았어야 됩니다. 60%에서 40%나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30, 40은 남아 있어야 되죠. 이거를 어느 정도 남기는 게 좋을까? 여기서 균형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의 종목 상황들과 현재 내 계좌 상황을 같이 염두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나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1, 2, 3, 4, 5번 종목들 하나하나가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해주게 되면은 균형 잡힌 상태의 종목들이 계좌를 꾸려주고, 그럼 그렇게 꾸려진 계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다 보게 되면은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저 그런 결과조차도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힘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참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주식의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오늘 정말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드린 건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들어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은 계좌 상황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계좌 상황이 빡빡한 건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기준점 같은 거 없어? 이런 고민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60% 비중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100% 대비해서 반 조금 넘는 건데,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홀딩 해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나? 아니면 더 사면 안 되나? 뭐 굳이 이렇게 줄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이거는 여기서 더 사는 거는 오답입니다. 여기는 특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특정 아래에는 계좌가 빡빡한 거고 이쪽 반대편은 계좌 상황이 좋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 어렵고 난해한 건데, 이게 본인만의 기준점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충족이 돼서 일단 승률 자체가 압도적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지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버디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투자에서의 기준, 네, 분명히 고수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X예요. 그건 확실히 X입니다. 왜 그러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절대 기준치는 투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점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찾아 나가는 거를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떠한 템포로 어떤 매수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기준 세우는 걸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치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통용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니스트가 아니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로 기준점이 세워져야 되고, 이거를 잡는 거를 도와드리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제 기준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유튜브에도 좋은 얘기 많던데 클럽에 가면은 도대체 뭘 더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나도 많으니까는 설명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 본인만의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기준치를 좀 되는 방향으로 점점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전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케이스에서 계속 원희님이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또 회원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걸 보는 분들은 또 간접 경험을 해나가면서 요 기준치를 만들고 끌어올리는데 본인만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들이 매우 좋은 점이고, 여기에 이런 걸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수익도 딸려온다. 이 수익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기사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투자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그 갈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그 방법론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그 안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합리적인 결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쌓여져 나가서 마지막에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뭐 손실을 줄이고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뭐 단타가 좋아, 장투가 좋아, 뭐 A 종목이 좋아, B 종목이 좋아 이런 게 아니다. 그 안에 이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그리고 그 방향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오늘 예시까지 들어줬으니까 오늘 영상 잘 살펴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이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메뉴에 나오는 이 카페 검색 결과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 회원가입 여기서 먼저 한번 하시고 이 아래에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누르신 다음에 내용 한번 쫙 보시고, 온라인상에서의 클럽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쫙 보시고서 여기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까지 누르시면은 한번 상담받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요 카페도 가입 한번 해두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